예진, 50세의 부유한 여성으로 주변 사람들에겐 화려하고 눈부신 삶을 사는 인물로 비춰집니다. 매일 아침 빛나는 파나메라를 운전하며 도시를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햇살 아래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최고급 명품 의상으로 치장한 그녀는 여유로운 시간엔 고급 피부과를 드나들며 시간의 흔적을 잘 감춘 외모를 가꿉니다. 딸 하늘은 봄날 피어난 꽃처럼 고운 얼굴을 가진 소녀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대에 합격한 그녀에게 예진은 헤르메스 매장에서 3천만 원 상당의 클래식 백을 선물했습니다. 여기에 실크 스카프부터 소품까지 풀세팅으로 구매하며 모정을 표현했죠. 새로 구입한 샤넬 수트를 입은 딸은 동화 속 공주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학 등록을 함께 가자며 어머니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가정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며느리 임미운이 계단 위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그날 밤 가족 채팅방에 아들 낳아도 300만 원도 못 받는데 신우이는 3천만 원 백이라니 라는 투의 메시지를 올리며 불씨를 당깁니다. 더 나아가 밤중에 하늘방에 침입해 명품 가방 10개, 하이엔드 의상 10벌, 보석 세트와 고급 화장품 등을 뒤집어 놓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임미운이 화병으로 딸을 향해 던지는 사건까지 발생합니다. 정원사가 몸으로 막아내는 와중에도 하늘의 이마에 유리 조각이 스치며 피를 흘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예진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임미운은 아이를 안고 이혼을 요구하며 실종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임현이 결혼 자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하며 나타납니다. 이미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빌려준 상태에서의 추가 요구에 아들 하승현이 2억 원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임씨 집안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위기는 예상치 못한 순간 찾아옵니다. 회사에 있던 예진은 집사로부터 아가씨가 구타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딸의 모습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도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하고 있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바닥에는 깨진 화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핏자국이 가득한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했다. 하늘은 창백한 얼굴로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새하얀 거즈가 점점 붉어져 가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임미우는 내 시선을 피하며 동태를 살피는 눈치였다. 집사인 펑씨가 급히 상황 설명을 이어갔다. 임미운이 다시 딸의 계약 선물 패키지를 훔치려고 방을 뒤지다가 딸에게 들키고 말았다는 것이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임미운이 화병을 들어 던졌고 정원사가 몸으로 막아서며 중상을 입었다는 이야기였다. 이 말을 듣자 분노가 극에 달했다. 전화기를 들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승연에게 이혼 수속을 위해 당장 귀가하라고 통보했다. 임미우는 이혼 소리에 발을 동동 구르며 내가 누리의 친모인데 이혼하면 손자는 어쩌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손자 타령은 그만하세요. 당신 눈엔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안 보이는 모양이군. 집사가 중얼거렸다. 아가씨는 부인의 보물 같은 존재인데요. 이 말에 임미운이 폭발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때 임가 노부부가 울음소리를 내며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들은 문 앞에서 뭉쳐 울며 난동을 부렸다. 참을 수 없이 나아가 임미운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다. 입 다물고 당장 사라지세요. 마침 귀가한 승현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이 말리는 사이 승현은 임미운의 팔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선언했다. 이제 끝이에요. 상속권으로 협박하는 임미운에게 승현은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렸다. 평소 온화하던 아들이 여성에게 손을 댄 충격적인 순간이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당신이 잘 알잖아요. 승현의 외침에 임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경찰의 권유로 임가 노부부는 물러났고 임미운은 아이를 안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재에서 승현과 대화를 나눌 때 그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정말 이혼하고 싶지만 어쩌면 좋을지 한숨을 내쉬던 그에게 조언했다. 변호사를 통해 협상해보자. 하지만 양육권 문제는 복잡할 거야. 아이를 원하면 줘도 돼요? 승현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다. 이때 교수인 하지원이 귀가했다. 평소와 달리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결혼은 장난이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에 걸린 가족 사진 속 미소 띈 승연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아련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우리 집안의 혼란을 씻어내려는 것 같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임미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김하늘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김하늘은 여전히 임미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임미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느꼈고 이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전마, 저 우란 언니 집에서 며칠 지내고 싶어요. 조용히 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가와 우리 집은 대를 이어온 친구 사이이며 우라는 내 눈앞에서 자란 똑똑하고 상냥한 아이로 김하늘의 친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생각 끝에 그녀가 우란과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임미우는 다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비싼 목걸이를 사들고 김하늘에게 사과 선물로 전하려 했지만 김하늘이 집에 없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집안을 마구 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하승연이 김하늘을 데려오지 않으면 직접 우가에 찾아가 아이를 안고 무릎 꿇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덕적 갈취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김하늘에게 형식적으로라도 집에 와달라고 전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란이 김하늘을 데려왔습니다. 우란을 위해 특별히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식탁 분위기는 점차 어색해졌습니다. 임미운의 얼굴이 점차 일그러지더니 하승현이 우란에게 주스를 따라주자 우란은 예에 바르게 받았지만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임미운은 겉으로만 사과하며 목걸이 상자를 탁 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하늘이 화를 내려는 것을 우란이 말렸고 산후 조절이 안 된 상태니까 참아봐 라고 달래자 김하늘이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음날 하가와 우가는 지역 뉴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 자체 미디어가 우란이 하승현의 내연녀이며 임미운과의 이혼을 부추긴다는 허위 보도를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맹공격에 양 가문의 평판이 추락했고 나는 황급히 위기관리회사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승현과 임미운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임미운이 불안에게 넘어가게 두지 않겠다며 소리치자 하승현은 지혼 각오해라 하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번에는 하지원이 나서도 소용없을 만큼 하승현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나는 임미운에게 우리 집안일을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고 타일렀지만 그녀는 오히려 늙은이는 가서 쉬어라 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후에는 우란의 회사에서 난동을 부려 우가 부부가 직접 찾아오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고 하지원과 뒷미운이 있는 한 평안할 날이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하지원도 지혼 서류를 내도 그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표했지만 이미 저는 임미운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좁고 악독해서 함께 살아갈 만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원은 결국 임미운과 아이를 강중성 별장으로 보내 휴식을 취하게 했고 덕분에 집안이 잠시나마 조용해졌어요. 임미운이 떠나고 나니 이틀 동안은 평화로웠지만 승현은 여전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는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밤을 새우기도 했죠. 하늘은 말했어요. 엄마,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아빠랑 서재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마 하지원이 손자 때문에 참으라고 했지만 승현은 이혼을 고집하며 대립한 것 같았어요. 하늘은 우란에게서 오빠가 자꾸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젠 그런 말 하지 마. 애라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승현이 지금 불안정하긴 해도 란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돼. 어느 날 취한 승현이 소파에 쓰러져 우란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우란의 전화가 걸려왔죠. 아주머니, 승현 오빠를 말려주세요. 임미운 씨가 나타난 후론 그냥 친구로만 여기고 있어요. 알고 보니 승현이 우란 회사 앞에서 대놓고 고백하다 차인 후 술에 빠져 있었어요. 우란이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준 것도 모르고 있었죠. 고민 중이던 나에게 익명 메일이 도착했어요. 하승현이 우란에게 접근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는 협박문이었어요. 다음날 나는 승현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소리쳤죠. 나는 이미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단념해.
이렇게 집착하면 너 같은 아들 안 둬. 메일을 본 승현은 허둥지둥 나갔어요. 그런데 풍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하지원이 임미운의 허리를 감싸며 별장 마당에서 키스하는 장면이었죠. 드디어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그가 임미운을 데려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그들은 이미 미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DNA 검사를 위해 누리의 물건을 몰래 가져왔고 하지원은 눈물로 사과했어요. 임혜진, 그냥 한 번의 실수였어. 날 용서해줘. 하지만 난 냉담하게 대답했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내 거짓말은 곧 드러날 거야. 이혼을 선언한 후 승현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하지원과 승현이 나를 납치해 절벽으로 데려갔죠. 바다를 보며 절망할 때 진짜 아들 승현이 경찰과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하지원이 진짜 아들을 버린 뒤 가짜를 들인 것이었어요. 정원사와 주방장, 가정에 모두 진짜 승현이 보낸 사람들이었던 거죠. 결국 하지원 부자는 감옥에 갔고 임미운 모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집안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승현이 집에 돌아오자 김하늘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종달새처럼 들뜬 그녀는 오빠를 대학 등록을 함께 가자고 조르더군요. 하승현은 이미 김하늘의 대학 근처에 지사를 차린 상태였습니다. 단순히 놀아주는 걸 넘어서 특별한 서프라이즈까지 준비한 모양이었죠. 우울한 이야기가 나오자 하승현의 귀가 붉어지며 수줍은 미소를 흘렸습니다. 김하늘은 교묘하게 웃으며 등록날 난 언니도 불러요. 멋진 오빠와 예쁜 언니가 학교 구경을 같이 해준다면 제 얼굴에 철판 깔고 다녀도 되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하승현은 어이없다는 듯 눈을 흘겼지만 결국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